강원도 깊은 산속 암자. 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올라와 멈췄습니다. 영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옆에는 지환이 함께였습니다. 여기가 맞아? 지환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주지스님이 여기라고 하셨어.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암자 마당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 삭발한 머리,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나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승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혜진 스님. 영나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영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스님이라니요.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예요? 혜진이 조용히 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울지 마라. 어떻게 안 울어요? 영나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시더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삭발까지 하시고. 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어. 네. 나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 영나야. 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지은 업이 너무 컸어. 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게. 나무 아미타불. 혜진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영나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래도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혜진이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도 많이 미안하다. 어머니, 부처님 앞에서 매일 참회해.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암자 뒤편. 지환이 멀찍이 서서 두 모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나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영나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많이 변하셨더라. 지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 어머니 같지 않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지환이 영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응.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했는데 막상 저런 모습 보니까. 영나가 지환의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영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지환이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응. 영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 박진석의 저택, 거실. 영나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진석이 소파에 앉은 채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웹툰이요. 만화 그리는 거요. 저 이미 연재하고 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만화? 만화를 그려? 네. 내 딸이 만화쟁이가 되겠다고? 박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슈조이 회장 딸이 만화나 그리고 있다고? 꼴이 뭐냐?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순 없어요. 박진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나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세요. 때려도 제 마음은 안 바뀌어요. 박진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나가. 네.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 영나가 돌아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영나의 방. 영나가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했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영란은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우진 오빠와 그 친구 은호 언니가 나누던 말. 이걸로 엄마한테서 벗어나. 잘할 수 있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나야.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자. 오빠의 계획에 합류하자. 새벽 4시, 영란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태블릿, 펜, 옷 몇 벌. 책상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제 꿈을 찾아 떠납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영나. 영란은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우진 오빠가 나오길. 아침 7시. 병원 후문. 한우진이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영나, 너 여기서 뭐해? 나도 같이 갈 거야. 뭐? 오빠가 어머니한테서 벗어나려는 거 다 알아. 병원에서 다 들었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나야, 넌 안 돼. 위험해. 나도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 밑에서도, 아버지 밑에서도. 영나가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내가 웹툰 작가 되는 거 응원해줬잖아. 이젠 내가 용기 내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거야. 그래도 도와줘, 오빠. 우진은 영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우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이 가자. KTX 부산행. 영나와 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 카드로 결제하면 추적 안 당하는 거지? 응. 은호가 자기 명의로 만들어준 거야. 현금 카드라 어머니가 찾을 수 없어. 영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이라. 처음 가봐. 거기서 당분간 숨어 지내자. 어머니가 포기할 때까지.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 아침. 가정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안 계세요. 뭐? 박진석이 영나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방. 침대 위에 편지 한 장. 박진석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성이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나가 집을 나갔어. 네. 고성이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난다고. 고성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영나가 혼자 나갔을까? 아니야. 영나는 우진이가 한국에 온 걸 알고 있어. 분명 둘이 같이. 하지만 박진석에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있으니까. 여보, 제가 찾아볼게요.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딸이 집을 나갔는데.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성재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영나가 가출했다. 네. 성재도 놀랐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친구 동생이라던 이 기사도 얼마 전에 나한테 사표 냈다. 그래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볼게요. 성재가 전화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환아, 나 성재야. 아, 네 형. 무슨 일이에요? 영나 어디 있는지 알아? 영나요? 갑자기 왜요? 집을 나갔어. 오늘 새벽에. 네. 지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몰라요. 연락 안 됐는데. 그래. 혹시 연락 오면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환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영나가 집을 나갔다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고성이는 따로 자기 방에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 3층. 고성이가 직접 잡아줬던 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우진의 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고성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영나도 없고 우진도 없고 둘이 같이 사라진 거야. 박진석의 저택, 거실, 고성이가 돌아왔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찾았어? 아직이요. 좀 더 알아볼게요. 고성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진이가 영나랑 같이 사라졌어. 하지만 박진석에게는 우진이 미국에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 영나가 우진과 함께 있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재는 여전히 영나의 행방을 찾고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재는 수빈을 만나러 수빈의 동네로 갔습니다.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오빠 영나 씨는 아직 소식 없어요? 응. 연락이 안 돼. 걱정되겠다. 그러게. 그때였습니다. 수빈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수빈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지. 상철의 눈이 두 사람이 잡은 손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그게. 집에 들어와. 지금 당장. 지역의 집, 거실, 상철, 다정, 지역, 지환, 수빈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재도 함께였습니다. 내가 이 남자랑 사귀고 있었던 거야? 상철이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 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수빈아, 이 사람 나이가 몇이야? 33이요. 9살 차이잖아. 게다가 이혼까지 했다며.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상철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안 돼. 어르신, 일어나. 그리고 가. 다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아, 아버지 말이 맞아. 이건 안 돼.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진짜 성재 오빠 좋아해요. 방에 들어가 있어.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빈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이 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재야, 오늘은 일단 가. 내가 부모님 말씀 좀 드려볼게. 지역아,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하자. 성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성재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상철은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다정이 물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사람 만나러. 여보, 걱정 마.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슈조이 본사, 회장실.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이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딸과 교제하고 있더군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반대합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접근 못하게 해주십시오. 박진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성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상철이 돌아섰습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히 저 집구석이 우리 집안을 거절해? 자존심에 크게 금이 갔습니다. 저녁, 박진석의 저택. 박진석이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 오늘 수빈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회사로 찾아왔다. 성재가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와 수빈이의 교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 내 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박진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듣게 생겼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냐?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어느 집에서나 환영할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사랑하는 딸이 이혼남과 사귀는 거 반대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박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는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친구네 집은 그렇지 않아요. 성재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는 그 집안을 무시하시지만 제 친구 이지혁은 혼자 힘으로 AP기업까지 인수한 훌륭한 사업가예요. 박진석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아버지 상철 어르신은 아들 신세 앉으려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수빈이 둘째 오빠 이지환은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셨던 이 기사예요. 하지만 지환이는 형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청년이에요. 박진석이 움찔했습니다. 이지환, 그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청년이 수빈이의 오빠? 수빈이도 우리 회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꿈을 찾아 유튜브도 하고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시니어 모델로 데뷔시킨 아이예요.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그 집안이 부끄럽지 않아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고성이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지환의 여동생이 수빈이라고? 그리고 AP기업 대표 이지혁이 큰오빠? 그럼 지은호 회사의 대표가 수빈이 오빠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면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떼어놓아야 해. 이 관계가 깊어지면 내 비밀이 다 드러나. 며칠 후 부산 우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나야. 은호야. 무슨 일이야? 고성이가 자꾸 나한테 찾아와. 내가 어디 있냐고. 뭐, 영나도 같이 없어진 거 알더라. 내가 영나랑 같이 있는 거 맞지?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어쩔 수 없었어. 영나가 막무가내로 따라왔거든. 그렇구나. 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한테 연락해. 같이 잘 있으니까 찾지 말라고. 뭐, 왜? 꼬리를 잘라.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오면 나도 힘들어. 알았어. 그때 영나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누구야?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핸드폰 꺼놨는데 오빠는 누구랑 연락해? 그게 혹시 은호 언니야? 영나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도 바꿔줘. 야, 영나야. 영나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언니, 저 영나예요. 저도 집 나왔어요. 은호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나의 밝은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그래. 언니, 저 이제 진짜 웹툰 작가 할 거예요. 숨어서 말고 당당하게. 그래.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제 작품? 전화를 끄는 은호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앵겨붙지? 하지만 밉지는 않았습니다.
친엄마 고성희와는 완전 다르구나. 며칠 후 우진이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 저 잘 있어요. 영나도 같이 있고요. 뭐? 영나가 너랑 같이 있다고. 네. 그리고 저희 찾지 마세요. 우진아, 무슨 소리야? 당장 돌아와. 싫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 찾으시면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뭐?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 은호한테 한 일 다 말할 거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아, 너. 저희 이미 집 나올 만큼 준비됐어요. 재벌가 가족으로 사는 거 더 이상 안 원해요. 그러니까 찾지 마세요.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희는 손에 든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이젠 정말 끝났어. 그날 밤 박진석의 서재. 박진석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영나의 가출과 상철의 방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수빈을 회사로 불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지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성재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당당했습니다. 재벌 회장 앞에서, 그리고 상철. 자기 딸을 위해 재벌 회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거절하던 그 모습. 박진석은 문득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딸의 꿈도 막고 아들의 사랑도 막고 내가 뭘 지키려고 그랬던 거지? 다음 날 박진석이 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 박진석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상철은 의아했지만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박진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선생님 집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빈 양한테도 모진 말을 했습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회사로 불러서 성재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거만했던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다니. 수빈 양이 그 일을 겪고도 성재한테 아무 말 안 했더군요. 그 아이가 우리 성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반대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상철은 한참 동안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의 집. 상철이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 회장이 오늘 나한테 사과하더라. 뭐라고요? 수빈이한테 못된 말 했던 거 직접 사과하더라고. 다정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요? 응. 그리고 수빈이가 그 일 겪고도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했더라.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 정도로 성재를 좋아하는 거야. 이제 그만 반대하자. 아이들이 원하면 우리가 막을 게 아니야. 다정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은 시각, 박진석의 저택. 박진석이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랑 와인 한잔 하자. 네. 서재에서 두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수빈이 아버지한테 오늘 사과했다. 네. 내가 수빈이를 불러서 헤어지라고 한 거 다 말씀드렸어.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수빈이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집안도 수빈이도. 이제 반대 안 하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버지도 인정할게. 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밤에 어디? 수빈이한테요. 박진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가봐라. 수빈의 집 앞. 성재가 수빈을 불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수빈아. 성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헤어지라는 말 들은 거. 수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힘들까봐. 성재가 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혼자 그런 거 다 감당하고. 수빈이 성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아버지도 내 부모님도 허락하셨어. 정말? 응. 이제 우리 숨지 않아도 돼.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이 서재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진짜로 허락하신 거예요? 성재와 그 여자 교제를. 그래. 하지만 그 집안이. 됐어. 박진석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집안 사람들 다들 대단하더라. 여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영라도 찾으면 웹툰이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 거야.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면 내 비밀이. 며칠 후 새벽 우진에게서 고성이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우진아, 저희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찾으시면 진짜 다 폭로할 거예요. 어머니가 은호한테 한 짓, 저한테 한 짓 다 말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진이가 폭로하면 끝이야. 박진석이 성재와 수빈의 교제를 허락하면 그 집안과 더 가까워지고 지은호와의 관계가 드러나면 고성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차라리 박진석을 없애자. 내가 직접 슈조이를 장악하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이 숙취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부엌에서 꿀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병을 꺼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고성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해장하세요. 박진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꿀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얼마 후 박진석이 서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침 출근을 준비하던 성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19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네. 어젯밤 뭘 드셨는지 아십니까? 성재가 떠올렸습니다. 저랑 와인 마셨는데 저는 멀쩡한데요? 그 이후에 드신 건요? 아침에 새어머니가 꿀물을 드렸다고.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고성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꿀물을 탄 것뿐이에요. 꿀물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약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고성이는 끝까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고성이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병원. 박진석은 목숨은 건졌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독극물이 뇌혈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이 어눌해졌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성재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역아, 아버지가 위독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우진이한테도 알려줘. 부산. 우진과 영나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우리 돌아가야 해. 그래. 가자. 병원. 우진과 영나가 도착했습니다. 성재가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그런데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아, 너 왜 여기서 나와? 미국에 있었잖아. 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 사실은 영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진 오빠 한국에 있었어. 나랑 같이 있었고. 뭐? 성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어. 나중에 다 얘기할게. 병실. 박진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과 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영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석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영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집 나가서. 아. 박진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 복도. 성재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독을 탄 거야? 응. 아마도. 왜?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한테 쌍둥이가 있어. 뭐? 지은호라고. 어머니가 옛날에 버린 딸이야.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호? 지역인의 회사 직원? 응. 그 사람이 새어머니 딸이라고? 어머니가 나 살리려고 은호한테서 간을 받았어. 그 비밀이 들킬까봐. 성재가 벽에 기댔습니다. 미쳤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 며칠 후 고성이는 병원에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돌아오면서 모든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재도 영나도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호텔을 전전하다 어느 날 발길이 산속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암자. 스님이 고성이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군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잃었어요. 가족도, 돈도, 명예도. 그것들을 잃으셨다면 이제 진짜 자신을 찾으실 차례입니다. 고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몇 주 후 고성이는 삭발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지혜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박진석은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 유튜브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래. 박진석이 어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나 언니 웹툰이에요. 재밌어요. 수빈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석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나의 웹툰.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그려. 네. 박진석이 더듬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수빈이 박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영나 언니도 성재 오빠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몇 달 후 박진석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휠체어에 앉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재가 슈조이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영나는 당당하게 웹툰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우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빈은 박진석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나가 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어머니 보러 가려고. 저래? 응. 한 번쯤은 가봐야지. 지환이 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영나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다시 현재. 강원도 암자. 영나와 지환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자. 지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나가 백미러로 암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뒷모습. 영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셨지. 응.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어머니한테는. 차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상한 화려한 날들의 향후 전개인데요. 여러분의 예상 스토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주 충격 전개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